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자강입니다. 오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 전북 부안 지진의 피해 상황 신속히 파악해서 조치를 해라. 윤석열 대통령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데 대해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를 했다. 대통령실에 밝혔습니다. 오늘 지진 발생 상황을 보고를 받고 행안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를 했다.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의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라라고 당부를 했다라는 거죠. 지난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죠. 윤석열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두 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저도 지진을 느꼈는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라 이런 말들 사실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최소한만 한 거라고 생각하고 위험 징후 감지해라, 대피 안내해라, 경보시설 작동 제대로 되나 살펴라 이런 것들 이미 이 정부가 다양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 너무나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참사들,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드러난 사실이고,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진에 취약합니다.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크게 한번 지진이 나면은 정말 큰일 나죠. 특히나 오래된 원전들도 있고 해서 이거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대통령께서 너무 이런 부분에 좀 문외한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라면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들여다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순방을 다니는 것만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도 이 지진에 관련된 것들, 기존에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들만 점검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큰 것, 크게 올 것을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음 기사, 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발의 시행령 무력화 법안. 더불어민주당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대표 발의를 했죠. 국회법 개정안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 이를 위해서 상임위나 법사위 심사 기간을 크게 줄이고 본회의 부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민영배 의원,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고 상임위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다. 황정아 의원,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의 임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이 연이어서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된다라는 건데, 상임위도 상임위인데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법안 심사 기능을 하려고 위원회가 작동이 되는 거 그렇다기보다는 상대 정당이 낸 법안들 계류시키고 시간 끌려고 자꾸 이게 악용이 되니까 이거는 기간을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민영배 의원이 제출한 법안 같은 경우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이제 관련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라. 그러면 이제 상임위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복지 관련된 어떤 시행령 그것을 제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입법 예고안을. 그러면은 보건복지 이제 상임위 위원들이 이것을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데 이거는 사실 지금과 입장이 좀 반대가 됐을 때는 또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충분히 국민의힘이. 그래서 수정 변경하는 요청, 기간, 강제성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고, 황정아 의원이 낸 것도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해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상임위를 그냥 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개정안. 이것도 반대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가 바뀌었을 때라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어찌됐든 이런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내는 이유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이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야당을 정말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고 야당의 기능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려고 꼼수를 자꾸 부리니까 이러는 건데,
참 처리해야 될 법안들은 많고 뭐 어찌저찌 통과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협치라는 단어가 정말 실종이 됐죠. 강대강으로 이렇게 여야가 대치만 하는 야당과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좀 싸움만 하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피해는 사실 국민들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정자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기사, 윤 대통령 수사기관 송부 표결, 한 표 차로 종결,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조사를 종결 처리할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 의견이 엇갈렸다라는 거죠. 1시간 반 넘게 걸린 회의에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최소한 수사기관 판단을 맡겨보자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위원들은 종결 처리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결과는 종결 9표, 이첩 3표, 송부 3표. 이첩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 송부는 범죄 혐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수사기관에 보내는 처분. 6명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라고 봤던 거죠.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알았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 대상이었는데 윤 대통령 조사까지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종결 8표, 송부 7표, 한 표 차로 종결 처리가 우세했던 것이다. 권익위가 결국 이제 조사를 종결 처리를 했고요. 근데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핵심 인물에 대해서 조사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권익위로부터 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 그 어떤 연락도 온 적이 없다. 소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언론에 밝혔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권익위 의원 15명 중에 6명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 중에서 그 6명 중에서 또 3명은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나머지 3명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는 보내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수사기관에는 보내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이제 7명이었던 거고 그나마 뭐 그래도 양심 있는 위원들이 있긴 한 건데 나머지 절반이 문제였던 거네요. 그러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아내가 명품백을 받은 걸 몰랐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김건희 여사나 처가 관련된 그런 여러 비리 의혹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뭐 대쪽같이 처가나 아내에게도 법의 어떤 엄격한 잣대 이런 거를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비호만 해오던 사람이고 계속 회피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뭐 아내가 굳이 남편이 무서워서 이거를 감출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또 성격이 뭐 그럴 성격도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품백 준 사람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소환 조사도 안 했다. 그러면 조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타이틀 그냥 오늘부터 떼버리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 한국 카자흐 정상회담 배우자 외교 부각해서 논란 차단.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 부부의 배웅을 받으며 첫 순방 일정을 끝낸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후 두 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을 했다. 공항에 영접 나온 카자흐스탄 측 인사들과 인사를 한 뒤에 고려인 동포 재외국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돼야 된 여기 계신 동포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카자흐스탄이 우라늄과 크롬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인 만큼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것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명품백 수수 논란 이후에 6개월 만에 해외 순방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 처리를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대통령실은 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 동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맞대응을 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실이 이제 국견인 알리바이를 선물하고 싶다.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 이런 발언에 김건희 여사는 양국 협력의 징표로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라고 화답을 했다. 이렇게 또 김건희 여사를 아주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국민권익위가 대통령 내외가 순방을 떠나자마자 명품백 사건을 종결을 해버렸고 그러자 대통령실은 또 김건희 여사 외교 행보를 부각을 한다. 그래서 논란을 차단하겠다. 과를 공으로 덮겠다 이건데 덮어질 과가 있고 안 덮어질 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순방 따라다니는 게 뭐 공입니까? 여기 순방에 들어간 비용 이거나 좀 얼른 공개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보여주기식 행보 그리고 동물보호 그거밖에 없습니다.
동물보호로 계속 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동물보호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영부인으로서의 자질 과연 있습니까? 그동안 정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역대 영부인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한 거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 인품, 애국심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오히려 본인으로 인해 대통령과 야당이 더 멀어지게 하고 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대통령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온갖 비리 의혹 어느 것 하나 정말 뭐 제대로 해명된 게 없고 지금 이 순방도 이 두 내외가 대통령 내외분이 계속 다니면서 만찬 다니고 오찬 다니고 해외 유명 인사들 다니고 사진 찍고 그러다가 또 우리 대통령은 말실수를 해서 대한민국 이미지 다 깎아먹고 순방을 나가서 김건희 여사가 한 게 뭐라고 이거를 덮습니까? 대통령 시대에서 정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유감입니다만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머리를 쓸 줄 아는 직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15% 남짓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그분들만 보고 계속 이제 국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상식적으로 대통령 내외 순방 나가자마자 국민 권익위에서 명품 빼고 사건 종결을 해버리고 영부인이 해외 순방 나가서 대통령 따라다니는 모습을 본다고 해서 국민들이 명품백 사건을 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실 들어가는지 참 의문입니다. 보좌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제강TV 오늘 정치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